수확이 끝난 논과 밭, 한바탕 잔치가 끝난 무대 같습니다. 낮은 언덕 위 남은 시간의 모퉁이를 돌면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믿고 나를 기다려줄 한 사람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봅니다. 언덕 아래 마을로 이어지는 길 위에서 수녀 한 분을 만났습니다. 19살 푸른 눈의 이탈리아 수녀. 그녀는 가난한 우리들의 아이와 누이 그리고 고단한 어머니들과 함께 이 땅에서 생의 전부를 나눴습니다. 삶의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림자처럼 곁에 있어준 사람. 할머니가 된 노수녀와 우리 누이와 엄마가 함께 보낸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암마을에서 가장 작은 집. 그 숙소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 한 분의 수녀를 만났습니다. 수녀의 이름은 강칼라입니다. 어디 가세요, 수녀님? 예, 부천병원에. 부천병원, 예, 우리 식구들 둘이, 할머니 둘이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좀 가보고 잘 계시는가, 또 어제도 못 갔기 때문에 출발하기 위해서 맨날 키 필요하죠. 그 키는 왜 여기다가 놓으세요? 아, 기억하기 쉽고 같은 자리에 하면은 안 잊어버리게 되죠. 그죠? 아, 좀 가끔 자주 까먹으세요? 까먹어요. 잘 많이. 많이 까먹으세요? 예. 옛날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까먹었는데 지금 조금씩 까먹어요. 가기 전에 맨날 봐고 가서 괜찮고 다른 거 괜찮고 맨날 봐요. 강칼라 수녀. 기억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입니다. 나이 들어가면 한 해가 다르게 기억을 불러오는 사소함조차 부산스러운 일이 됩니다. 이렇게 운전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수녀님? 사실 30여 동안 안 했어. 옛날에 이태리에서 했는데 네. 그래서 30여 동안 안 하고 다시 운전하게 됐어요.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냥 운전해요. 강칼라 수녀의 오늘 첫 행선지는 병원입니다. 그냥 할머니 여기 누구시고 진양이 예 어제 못 왔으니까 그죠 기다려 맨날 기다리고 기다리시더라고. 그렇지 기다리고 매일 오니까 이거 다른 것도 없고 이 엄마 좋아하시는 이것만 가지고 왔어 그죠 엄마 보통 좋아하시는 거 있잖아. 어제 할 때 한 개. 이가 성취하는 할머니. 작은 간식거리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왔습니다. 잘 주무셨어? 네. 밤에. 선생님도 들렸고. 당뇨약을 많이 쓴 게. 엄마도? 예. 선생님들이 밥을 떠넣어줬단 게. 요즘 그렇지. 보니까 많이 원래 좀 했었는데 또 많이 덜어요. 그죠?
아이고, 아이고, 엄마. 꿈결인들 이만큼 반가운 이도 없을 겁니다. 할머니는 입가에 미소부터 번집니다. 주무셨어? 네, 잤어요. 잘하셨어. 여가 어떻게 아팠어? 여가 아프지 그러면 그지. 그럼 뭐 그렇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했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0번 하고 이발하고 이발하고 그거 진짜 운동이에요. 그거 누워서 알 수 있으니까. 옳지 옳지. 예, 우리 수님 여기 계셔야지 안 계시면 못 살아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 안 오시면 왜 어찌서 오늘은 안 오신고 그래. 부모 본 거 많지 반가워요. 아이고 계속 아프네. 어여 팜나 한 번만 주는 것이지 몇 번 줘. 내가 작은 거 드시면 호암 할머니뿐만 아니라 같은 병실 할머니들에게도 작은 위로를 건네는 일을 잊지 않는 강칼라 수녀. 할머니 이렇게 드려서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안 미안해. 안 미안해요. 어떻게 하면 또 남았으니까. 엄마 잘 계시오. 손영수 씨도. 예, 갈게요. 선생님들도 바쁘고. 예. 가야죠. 강칼라 수녀가 도착한 다음 행선지는 같은 마을에 사는 엄마와 아들, 모자와 약속한 신발 가게입니다. 그 대신에 이름 같은 거 좋을 것 같아. 엄마 발이 왜 지금 여기 다른 거 신어보세요. 이거 큰 거 같은데. 크면은 작은 거 갖다 조금 커요. 근데 엄마가 다리가 불편해서 그래. 넣다 뺐다 하려면 큰 게 더 나아요. 수녀님. 조금. 근데 너무 조금 작은 크면은 걸로 드릴까? 조금 작은 걸로. 엄마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걷는데 불편하지는 않을까. 신발 주인이 될 엄마보다 강칼라 수녀가 신발 고르기에 더 신중합니다. 됐네요. 됐어. 걸어가 조금만 걸어가 볼게. 됐어. 잘 안 벗겨져. 그것은 위에가 살짝 올라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 잘 생각해보고. 괜찮아요, 엄마? 여기 4만 원. 네, 감사합니다. 예. 원래는 3만 넘어요. 3만 3천. 알죠. 3만 6천 원, 3만 7천 원 나와. 너무 많이 빼줘서. 예.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고 아픈가 봐. 다리가 불편한 엄마. 안 좋네. 겨울 신발 구입에 이어 아들도 겨울 채비를 장만해야 합니다. 사이즈가 이거 수녀님 신발 말고 저 겨울 잠바도 사주시는 거예요? 예. 제일 큰 거예요. 예, TX다지. 마음에 들어요? 네, 엄청 마음에 들어요. 색깔 좋아요 또. 색깔 겨울이라서. 이거 좋아. 네. 좋아요. 아니 이렇게 옷하고 신발을 항상 수녀님이 사줘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그 돈 관리하시기가 조금 정신적으로 엄마 문제 조금 있고 약간 조금 힘들어요. 관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수녀님이 쭉 예, 관리해 다 주시는 해줘야 해줘야 돼. 자, 아이고 내도 넘어진다. 저도 넘어지고. 엄마와 아들, 손잡아주는 이가 있어 이 모자의 겨울은 따뜻할 것 같습니다. 강칼라 수녀의 하루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무거울 텐데. 얘는 해드릴게. 나도요 나도. 응. 할머니. 아이고. 어디.
영양제 하루에 하나씩. 미네랄하고 영양제하고 좀 강해요. 한 개씩만 드시면 될 거예요. 자꾸 날씨가 이렇게 강칼라 수녀에게 할머니는 특별한 분입니다. 그래도 내가 자꾸 이기고 스님 일이 적어야 한데 일이 많았게 아이고 고생이 많잖아요. 이렇게 내가 될 수 있으면 힘을 덜어드리려고 고맙고. 이제 이렇게 무시하면 네가 이렇게 좀 타다. 젊은 시절부터 한센병을 알아온 할머니. 무서워. 오랜 세월 강칼라 수녀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건강하시고. 예. 여기 또 고구마 갖다 놨어. 이 앞에 이 앞에 있는 고구마예요. 갈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올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고맙기만 해요. 내가 부모 형제하고도 같이 못 살고 내가 일하고 나와갖고 이러고 살았는데 내가 오지게 무시하겠어요. 참 내 친부모는 같아요. 부모보다는 더하지요. 어디가 부모가 이렇게 무시하건데요? 아니요. 어디서 죽으면 하고 저 갖다 너는 죽으면 쓰겠다 그랬지만 이 양반들은 그것 아니요. 자기 명 타고난 데까지는 살아야 이제 왜 죽어야 하고 무시한 양반이 참 잘했었어요. 몹쓸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부모 형제에게조차 외면받던 서러운 시절. 할머니에게 강칼라 수녀는 세상에 마음 붙이고 살 용기를 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6.25 전쟁 직후 100여 개 넘게 생겨난 한센인 정착마을 중 하나였던 호암마을. 당시 한국의 전쟁 고아와 한센인에 관한 소식을 접한 19살 이탈리아 수녀 달로 네리디아는 한국행을 결심합니다. 어둠이 하루의 고단함을 위로하는 저녁 시간. 숙소를 지척에 두고도 두 수녀 이제서야 집에 도착합니다. 수녀님 이제 오늘 하루 일과는 이렇게 끝난 거예요? 예, 네. 끝나요. 남은 시간은 어떻게 지내세요? 각자가 또 개인으로 기도한 것도 있고 읽어야 될 것도 있고 또 준비할 것은 또 있죠. 이제 뭐 TV 같은 건 안 보세요? 없어. 저녁에? 없어요. 우리 수녀원에 없으니까. 없어. 수녀원에 없어. 없으니까. 아 TV가요? 응. 근데 모든 단체 그렇지는 않는데 우리 집 우리 수녀원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 집을 또 필요한 것은 물론 소식 알아야 되고 또 그것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런 것은 아는데 필요 없는 시간 뺏기는 것은 없어. 하루를 온전히 내가 아닌 다른 이를 위해 사는 사람. 그런 하루하루를 평생에 걸쳐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삶은 특별한 분만 가능한 걸까요? 생각해보게 되는 밤입니다. 깊은 밤을 지나 이른 새벽. 숙소에 불이 켜졌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친 두 분이 아침 식사를 준비합니다. 낮에는 손님 맞는 테이블이자 업무 보는 책상으로, 아침에는 밥상으로 쓰이는 작은 상 위에 아침 메뉴가 차려집니다. 누룽지에 치즈와 김치, 소박한 아침밥상에 딸린 치즈 한 조각은 반평생 모국을 떠나 사는 노수녀가 잠깐 맛보는 작은 행복 같습니다.
아침 식사가 간단하십니다. 네, 늘 이렇습니까, 수녀님?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오늘 특별히 누가 주셨으니까 이것도 먹고. 떡이요. 어떤 때는 밑반찬도 줄 때는 밑반찬도 먹고 네. 그날 생기는 대로.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간단하게 먹고. 그래도 주로 아침에 그래요. 아침 식단만 봐도 참 검소합니다. 호암마을에서 네 번째 겨울을 맞는 피에라 수녀. 그러나 강칼라 수녀와는 그보다 더 오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40여 년 전 그녀가 수녀의 길을 선택했을 때 강칼라 수녀는 첫 길을 열어준 고마운 스승이었습니다. 제 양성 담당이었어요. 한결같아요. 그분은 내랑 이 얘기를 1시간 한다 하면 다른 것은 다 두 번째예요. 그 사람만 집중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교육을 잘 받고 특별히 이 수도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그걸 이렇게 인도해 주셔요. 엄청 인내심이 많은 분이죠. 처음부터 지금도 인내심이 엄청 많아요. 강칼라 수녀와 사제지간의 인연은 피에라 수녀가 20년간 머문 방글라데시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먼 이국 땅에서 수도자의 모범을 일깨워준 분은 다름 아닌 강칼라 수녀의 큰언니 네메시아 수녀였습니다. 그녀에게 두 자매 수녀는 고마운 스승이자 참 가족입니다. 모처럼 얻은 휴식일까요? 강칼라 수녀는 뭘 하실까 궁금합니다. 지금 빨래 하시는데요. 예, 세탁기가 없습니까? 예. 지금 여기 없어요. 그래서 쓰던 것 하나 안 좋은 것도 있었었는데 그것도 고장났어요. 벌써 오래됐지. 근데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계속 손빨래를 해요? 예. 근데 저기 불이 있으니까 그 물 쓰면은 되죠. 따뜻한 물. 아주 뜨겁지는 않지만 그것으로 써요. 내 이웃의 행복에 마음을 맞추며 살아간다는 건 날마다 내 안의 욕심을 손빨래하고 햇살에 잘 말리는 일을 반복한다는 것과 같은 모양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함께, 이것은 따로. 다음은 뭘 하시는 걸까요? 아침 밥상 위가 통장과 서류로 가득합니다. 수녀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좀 계산 조금 하려고. 우리 동네 계산도 있고 집 계산도 있고 다 있으니까 해야 되죠. 주로 시장 보는 것이고 주로 시장 보고 누가 부탁하고 갖다 드리는 것도 받아가지고 갖다 드리는 거. 강칼라 수녀는 마을 분들 한 분 한 분의 개인 통장 관리뿐 아니라 전체 살림살이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오랜만에 보게 되는 몽당연필입니다. 지금까지 뭐 쓰고 계신 거예요? 예, 아주 별리예요. 작으니까. 그렇게 아껴 쓰시는 거예요? 예, 아껴야지. 무엇이든지. 정의도 아끼고 이것도 아끼고 다 될 수 있는 한 아끼는 거 좋죠. 그죠?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해야죠. 뭐. 아이,
그건 좋은데 그건 정말 너무 작은데요. 아니야. 어차피 또 써야 되니까 아무 문제 없죠. 주님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도자기 저기 끝날 것이 있어서 지금 오늘 금요일이라 원래 일찍 가야 되는데 조금 늦었어. 그래서 안녕하세요. 미안해요. 중학생. 3년 전부터 호암마을 회관은 도자기 수업이 열리는 공방으로 변했습니다. 평생 논밭에서 흙만 일구던 할머니들. 요즘 들어 흙그릇 빚는 재미에 산다고 합니다. 이런 거 다 연필통이에요. 어떤 게 연필통이에요? 이런 거 다 연필통 만들어놨어요. 연필통이고 이것은 수제통이고 그래 애기들 주려고요. 예.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나 실력이요? 이제 1학년은 끝났고 2학년 돼간가 몰라요 우리가 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합니다. 보통 뭐 70세, 80세 이런 분들인데 그 둔한 손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섬세한 작품을 만든다는 거에 대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의 우수성을 넘어서 이분들의 열정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재능 기부를 통해 도자기 수업을 마을에 도입한 강칼라 수녀. 나이 들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할머니들에게 새 활력을 주고 싶었습니다. 자세히 모르지만 실제로 엄마들한테 큰 도움 되지 않아요. 집중하게 되고 또 자기 그 능력 발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한 가지 함께 걸어가는 것은 참 좋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저렇게 희생한다 생각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한국 사람보다 정이 더 많아요. 엄마가 심부름 다 해요. 누가 뭐 좀 사다 주세요 그러면 다 사다 주고 뭐 누가 뭐 무거운 거 막 택배 붙여주라고 하면 또 다 붙여주고 뭐 이렇게 이제 뭐 집 호박즙이라도 뭐 도라지즙이라도 짠다고 그러면 그냥 다 실어다 주고 또 짜놓으면 또 다 찾아다 주고 심부름꾼 동네 심부름꾼. 그냥 살으시는 것만 해도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깊은 숨을 내쉬며 겨울이 오기를 재촉합니다. 쌀쌀한 아침 강칼라 수녀는 어디를 가는지 마을을 나섭니다. 이른 아침에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할머니 집에 가보려고요. 이렇게 퇴원하셨는데 잘 계시는지 또 아프니까 식사하셨는지 여러 가지 봐야죠. 루시아 씨, 아이고 착하시네. 밥 먹고 있어? 뭐 하고 있어? 먹고? 밥 하려고 혼자. 밥 하려고? 지금 주무신다. 며칠 전 병원에서 만난 선영순 할머니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치? 나또 예쁘지. 괜찮아. 내가 어째 다리가 이런 거 먹었어. 나 어제 잊어버렸지. 안 만다면 듣더라고. 할머니는 아직 병원에 더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저녁 때라도 몇 해 전 먼저 보낸 남편의 오랜 병수발로 병원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잊어버렸어. 세상에. 안 가서 씻고 이제 서서 이제 행길 때는 행기고 그러지. 그리고 섰더니 양치면 밥이 되게 그렇게 밥 한 번 하면 한 3일씩 먹어요. 아이고, 이거 가면서 버리자. 노인에게는 집만큼 편안한 곳이 없죠. 강칼라 수녀도 할머니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나 봅니다. 무슨 발이 아프지.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이고 나 병원 진짜 싫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죠. 내가 원해서 집에 오는 거니까. 하나님 안 보시면 죽어서 나가도 모를 거죠. 어느 사람은 어느 사람이 없어. 또 올게요. 오늘 방 따뜻한가 보시고. 예? 내가 할게요. 예, 수고하세요. 예.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엄마. 돌아가는 길, 강칼라 수녀의 걸음걸이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걸으시는 거 보니까요. 예. 스님도 조금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예. 둘 다 인공관절이 있어서 그래서 아 그럼 지금 인공관절 둘 다 있어 무릎에. 그래서 그래요. 언제예요? 벌써 하나는 5년 더 됐죠. 거의 10년 전에 하고 하나는 5년 전에 하고 둘 다. 인공관절 수술을요? 예예예. 왜 하시게 된 겁니까? 심해서 못 걸어갔어. 많이 아프기도 했고 그리고 싫어 아주 못 걸어갔어. 그래서 하고 나서 그래도 훨씬 낫죠. 약간 불편해도 낫죠. 불편한 무릎. 그런데 강칼라 수녀의 마음은 진짜 불편해 보이질 않습니다. 왔어. 이것도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아이고. 그날 밤 피에라 수녀는 요즘 강칼라 수녀의 무릎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앉았어. 앉아서 여기 발을 조금 올려보세요. 어떻게 됐는지. 요즘 어떻게 오랜만에 안 봤으니까 발을 좀 내가 봐야겠네. 이렇게 부었어. 요즘 많이 부었다. 붓고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올라오고. 그래서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아니 조금 쉬면은 스님이 낮이나 조금 더 이렇게 발을 올리면서 발을 선생님 올리고 좀 쉬면은 그래도 부위도 빠지고 괜찮은데 이게 부비야 잘 안 맞아. 안 이쪽도 그렇게 또 많이. 시간. 것도. 무릎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칼라 수녀님 발이 생강처럼 생겼다고 한대요. 생강이라고 했대요. 울퉁불퉁 이렇게 하다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표현도 잘했네.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했네. 그래. 왜 이렇게 좀 많이 모르겠어요. 휘신 예. 겁니까? 아마 비순환 잘 안 되고 관절 잘 안 되니까 아프니까 그렇게도 되고 특별한 거 할 것이 없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수술할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 무릎도 수술 벌써 둘 다 있으니까 안 하게 되고 또 아마 그렇게 저절로 조금씩 나빠지고 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처음에 하나가 삐뚤해질 때에 바로 고정을 시키든지 수술하든지 이렇게 조절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린 것, 굳어져 버린 것 같아. 그래요. 강칼라 수녀의 발가락은 변형성 관절염입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발가락. 48년간
나는 없고 남을 위해 살았던 희생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일이야 뭐 두 번째 문제고 뭐 문제고 내 건강부터 내 이거 뭘부터 챙긴다고 하면 이렇게까지는 아니지 그 말이지. 근데 수녀님은 여러 가지로 그 했어 뭐 했어 그냥 어쩌고 저쩌고 이유가 많지. 이유가 많으니까 이렇게 되었지. 안 그래요? 젊은 사람 같고 내 건강 생기는 사람 같으면은 뭐 누가 이렇게 발가락이 삐뚤하겠어요. 꼭 그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사람처럼 보이잖아. 하여튼 그냥 그래. 지금 나이도 많고 이제는 뭐 그래 어떻게 할 수?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신가지고 살아야지. 합시다. 일어나세요. 예예예. 아이고 갑시다. 저 자리에 놓고. 그래요. 들어가세요. 잘 주무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대로 둬도 되는 걸까요? 생강 발가락 수녀의 밤이 저물어 갑니다. 작은 성당의 아침. 강칼라 수녀는 늘 그렇듯 아침 일찍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동네에 보시다시피 가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물 한 장이라도 살 수 없으니까 읍에 나가야죠. 우리 식구들 위해서 읍에 나가요. 고창읍에 도착한 강칼라 수녀. 그녀가 먼저 들른 곳은 은행입니다. 식구가 많다 보니 챙겨야 할 일도 참 많습니다. 지금 이 통장들은 수녀님 통장 아니신 거죠? 아니죠. 필요하니까 부탁했어요. 아, 돈 좀 찾아달라고요? 예. 예. 이거 다 학생들 곳이라. 그래서 학생 멀리 있으니까 대신에 봐줘요. 학교 갔으니까. 그 다음에 필요하면 붙여줘요. 다음은 장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것도 제각각입니다. 이것도 원하니까 이거 2,000원일 텐데 한번 해보자. 27일까지 젤리 저쪽에 있고 두부 보자. 이렇게 두부 옆플레 샀고 자방 이거 조금 더만 싸면은 살 텐데 2,000원이니까 너무 비싸. 어떤 게요? 피에로스님 좋아하시는 것이거든. 망고요? 망고. 그런데 1,000원이면 1,500원이면 되는데 너무 아직 조금 하루 또 있으면 또 줄어버려. 아무도 안 사면은 조금 더 싸게 넣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된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된 것 같은데 스스로 선택한 수도자의 길이라 해도 반복되는 일상 앞에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었을까요? 실제로 우리 생활은 똑같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이지만
따져보면 우리 생활 똑같죠. 한평생이죠. 그런데 매일매일 하여튼 새롭게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환경, 일, 상대방 다 모든 게 새로운 선물이라 생각하면서 그날 시작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거워요. 피곤하죠. 다음 날 강칼라 수녀가 급한 전화를 받고 길을 나섭니다. 어머니, 우수야 씨 늦었어. 전화의 주인공은 선영순 할머니였습니다. 어쩌을까? 어쩌면 될까? 일단 엑스레이 찍어 보고 엄마. 자, 옳지. 나 이대로는 못 살았는데 다리가 그렇지, 이대로 못 다리가 살지. 너무 아파서 내가 한 발짝도 못 걷겠으니. 매일 보는 얼굴, 매일 듣는 소리, 매일 겪는 일. 이 모두가 내게 주어진 새로운 선물이라 믿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매일매일은 병든 이가 의지하는 지팡이가 되고 가난한 이가 쉴 수 있는 빈 의자가 됩니다. 네, 마음대로. 계속된 다리 통증을 견디다 못한 할머니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절염이 무릎에 좀 있긴 한데 아주 뭐 심한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속 수술해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주사를 한번 드려볼게요. 주사 뭐 연골 주사 아니고 통증을 좀 줄여준 주사 좀 맞아 보시고요. 뭐 맞는데도 못 견디겠다. 그럼 수술 한번 생각을 해보죠 뭐. 여기 차라리 접어보세요. 약간 접어보세요. 약간 덜 아프게. 괜찮아요. 주사 맞고 보죠 뭐. 약도 주신다고 하니까. 자, 한번 닦으면. 약 줘서 먹고. 그래도 우리 수녀님 계셔서 다행이네, 그죠? 수녀님이 땀새 살아요 우리는. 그래. 우리 수녀님 안 계시면 못 살아. 엄마예요 엄마. 엄마가 더 그래. 좋아. 맞아. 네. 19 수녀가 등급은 할머니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해 평생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수녀 강칼라는 아직도 그 사랑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고통 앞에서 정말 더 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은데 가까이 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못한다. 정말 무능력이라는 것은 더 느끼게 되고 함께 있다는 것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함께 있다. 그래도 밀고 나가면서 함께 있다는 거 혼자 아니다. 같이 우리가 함께 걸어간다. 그것뿐이죠. 그죠?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